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30대고 저와 신랑 둘 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도 비슷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큰돈을 사기당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집 보증금을 털어먹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은 살만해졌습니다. 아이도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남들 보긴 딱 평범 그 자체인 부부예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안 없듯 저도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은 남편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연락 끊고 살고 있어서 그나마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예요. 남편이 장남이고 도련님도 있지만 도련님은 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아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 사는 거 보고 차마 외면 못하고 챙겨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본인 처지 생각 못하고 끝까지 이기적으로 구는 어머니 모습에 질려 그냥 신경 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두 집안 다 형편도 비슷한 중산층이었어요. 결혼 과정에서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막아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시가 형편이 나쁘지 않았기에 금전적으로 저희한테 기대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5년 전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에 걱정이 없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가세가 점점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으셨고 다달이 나오는 연금도 가지고 계셨으니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에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집도 작으셨고요. 나름 그 동네에서는 여유 있는 집으로 큰 소리치고 사신 분입니다. 어머니 성격이 강한 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누누이 말했었고 상처받지 말라며 미리부터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도 실제로 겪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남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는 모든 일이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놀랐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날짜로 결혼날 정했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렴. 그날 말고 다른 날 결혼하면 니들 이혼수 있다니까. 꼭 그날로 잡아라. 참, 식장은 내가 봐둔 데 있어. 뷔페도 괜찮고 내 지인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로 예약해라. 어머니는 결혼 날짜와 결혼식장까지 다 마음대로 정해오셔서는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죠. 어머니, 근데 저희 집 사정도 있고 날짜도 조율하고 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원래 식장은 신부 쪽에서 정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원하는 식장도 좋긴 한데 대신 날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잡으면 안 되나요? 저희 집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신 것도 서운했지만 제가 곤란한 내색을 하자 대번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 집 하객이 너희보다 많을 게 뻔한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다. 내가 돈 주고 얼마나 힘들게 나를 받아온 건 줄 알아? 이 날 안 하면 너희 결혼이고 뭐고 할 생각을 마. 자식 잘 되는 날이라는데 네 부모가 안 된다 하시겠어?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반발을 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날짜랑 식장은 우리가 우선이죠. 엄마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견례 때 양가 만나서 의논하면 되는 걸 왜 혼자 마음대로 정하시고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엄마가 알아본 거 참고는 하겠지만 우리 사정 맞춰서 다시 정할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노한 얼굴로 남편에게 대번에 화를 내셨습니다. 뭐? 이 자식이. 네가 감히 엄마 말을 거역을 해?
내가 너 클 때부터 말한 거 기억 안 나? 너 결혼은 무조건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마음대로 여자 데리고 왔으면 다른 건 엄마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꾸 이러시면 엄마랑 우리 사이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는 저희한테 말도 없이 혼자 정해놓고 통보하지 마세요. 남편이 항의한 덕에 그 일은 넘어가긴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본인 주장을 하시거나 뜻이 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달달 볶으면서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신혼살림 마련하는데도 다 따라다니며 간섭하셨고 제가 키우던 강아지 신혼집에 데려오다가 어머니 반대로 못 데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결혼 전 어머니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혼을 엎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 전 시모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결혼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신혼살림 차릴 생각에만 들떠 있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시모인 거 알면서도 제 무덤 제가 파는 결혼을 한 겁니다.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딱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사셨어요. 저희 집은 24평대 아파트 전세였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은 결혼 비용 조금씩 도와준 거 말고 큰돈 보태주신 건 없으세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굳이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결혼 비용으로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댁은 48평 대형 평수에 20년 넘은 구축이었지만 오래 사셨고 노후도 그 집에서 보내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 살만하다 싶은 집이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동네에 오래 사시면서 동네에서 대장 노릇 하시던 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분유회도 도맡아 하시고 통장이며 주민자치위원이며 안 하는 활동이 없으셨어요. 암튼 절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활동은 안 하시지만 오랫동안 보험일도 하셨다 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셨고 두 분이 같이 돈 벌면서 큰 돈은 못 버셨지만 나름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멀쩡한 집안이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만 빼면 그리 문제는 없는 집안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니 때문에 하도 황당한 일을 당한 게 여러 번이라 한 가지 결심했던 게 있다면 시어머니와 굳이 사이 좋아지려고 어머니에게 억지로 애를 쓰지는 말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에 하도 상처를 받기도 했고 결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휘두르신 것 때문에 친정 부모님을 너무 희생시켰다는 생각을 한 후부터는 어머니 뜻대로 모든 걸 다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니 참지만 말고 할 말 있으면 하고 살겠다고 남편에게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는 어머니와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 시댁은 제사를 큰 집에서 지냅니다. 큰 집은 아들은 하나 있지만 장가 가기 전이라 며느리가 없고 딸만 둘이라 사실 그 집에서 큰 며느리는 저인 셈이에요. 그런데 명절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예, 아가. 내일 큰 집에 같이 가서 음식 좀 해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보통은 일을 해도 명절 하루 전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아침 일찍 큰 댁에 가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틀 전부터 가서 일해야 해요? 그날은 어머니 저 일해야 하는데요. 집안 행사 있는데 일이 중하니? 그냥 하루 쉬겠다고 하고 와.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은 우스운 건지 쉽게 연차를 쓰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첫 며느리가 저였으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서둘러 오라시기에 아침 9시에 큰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집 온 첫 해, 큰댁에 가서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부터 붙여야 했네요. 아침에 가서 오후가 다 돼서야 음식 준비가 얼추 끝나더라고요. 음식 준비하면서 의아했던 건 그 집에 시집 안 간 딸 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종일 TV 보고 갖다 바치는 음식을 먹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큰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하는데 어머니랑 큰어머니가 저한테만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사상 차리고 치우고 음복상 차리고 치우고 과일 깎으래서 깎고 설거지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물론 그거 돕는 사람은 딱 하나,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도와주더군요. 제 속은 이미 부글거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하도 배가 고파 식구들 틈에 끼어 밥 좀 먹어볼까 하는 찰나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아가, 제기는 닦아서 넣어놔야지. 이러시길래 저는 밥숟가락 입에 넣다가 말고 어머니, 저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밥 빨리 먹고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눈에 거실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 큰댁 직장인 장손과 잠옷 입고 폰 만지고 있는 대학생 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저한테 시키실 게 아니라 아가씨들한테 하라 그러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큰집 며느리도 아닌데 꼭 제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당황하시더니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할 일이지. 네가 우리 집안 제일 먼저 시집온 며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슬슬 더러운 성질머리에 시동을 걸려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옆에 계시던 어머니 성질을 잘 아시는 큰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면서 끼어드시더니 예, 현주야. 이리 와서 새언니 밥 다 먹고들랑 같이 제기 닦아라. 라고 하시며 본인 딸에게 제기를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말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 전부터 쌓인 게 많았고 결혼해서도 지척에 사는 어머니 때문에 힘든 게 많았습니다. 우리 집 제사도 아니고 큰댁에 와서 며느리 노릇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래저래 저만 부려먹으니 저도 짜증이 나서 어머니 성질 알면서도 대들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시댁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습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내 인상을 쓰고 식구 들리는 데서 시애미한테 말대답을 해?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 얼굴 옆으로 빈 반찬통이 날아오는 겁니다. 저는 처음 당해보는 일에 너무 놀라 얼어 있었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머니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미쳤어? 어디 며느리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래? 엄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잘못이 왜 없어? 시어른 하는 말에 말대답하고 종일 뚱한 얼굴로 앉아서는 내가 아까 큰 집에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걸 꾹 참은 줄이나 알아. 너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집에 가서 가정교육 다시 받고 와라.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이혼하라는 등의 폭언을 하셨고 허공에 주먹질, 발길질 하는 걸 남편과 시아버지가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너네 부모라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지지 않고 대들자 다툼이 커질 것 같았는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고 남편은 저를 붙잡아 시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에 그렇게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일절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시댁에 갈 일 있으면 남편만 보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폭언을 쏟으시고 제 욕을 무지막지하게 하셨습니다. 전 아버님에게는 간간히 연락드렸었고 그 후 아버님 생신에는 케이크와 용돈 챙겨서 남편 편으로 따로 보냈었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반찬통까지 던지며 가정교육 다시 받고 오라는 어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설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넌지시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번에도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화내실 텐데 그때뿐이야. 당신이 그냥 죄송하다고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러길래 나 이번 일 창피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도 못했어. 당신 입장 바꿔놓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반찬통 던지고 폭언하면 어떨 것 같아?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찬통에 얻어맞을 만큼 잘못한 게 없어. 당신 보고 가지 말란 말은 안 해. 그래도 당신 어머니니까. 하지만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남편이 가자는 거 저리 말하며 거절했네요. 하지만 어차피 어머니도 남편에게 이러셨답니다. 너 혼자 올 거면 오고 둘이 올 거면 오지 마라. 남편에게 전해 듣고 어머니는 똥꼬집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참 강한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안 보고 살아도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남편이 시댁에 혼자 오가는 것도 은근 신경 쓰였고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에 고혈압 빼고는 크게 아프신 데가 없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는 병원에서 지낸 지 2주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회는 심근경색이셨고 갑작스레 당한 초상에 제가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 일로 황망하신지 그때만큼은 저를 보시고도 더 이상 역정을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의 부모인걸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워 장례도 정성껏 치러드리고 뒷수습도 남편과 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넓은 집에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와 결혼 전부터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남편은 그래도 장남이라 어머니가 심하게 들볶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둘째 도련님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한 듯 싶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친엄마라고 해도 정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가까이 사는 건 우리고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으니 남편이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는데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렸어요. 저는 어머니 명의 재산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도맡아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착실히 준비해 놓으신 덕에 자식들에게 큰 부담은 없어서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라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시댁에 줄줄이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착실하게 2년 동안 돈 모아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로만 듣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5천이라는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나간 일이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무렵 이사를 앞두고 있었고 남편이 보증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돈 갚으려면 집 보증금을 다 빼고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라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도 못 드렸고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머니 댁에 다녀와서는 실망한 얼굴로 얘기하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못 도와주시겠대.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돈 들 일이 많으셨나 봐. 근데 현금은 노후자금이라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시네. 여보, 정말 내가 면목 없지만 당신 부모님한테 도움 좀 청할 수 없어?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하잖아. 전부는 아니어도 1, 2천도 못 도와주신다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보태준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쩜 자식이 힘들다는데 돈 없다는 말로 거절을 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봤잖아.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갚겠다는데 그래도 돈이 없다셔?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을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 근데 없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어머니 사는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잖아. 제가 알기로 아버지에게 승계받은 현금 자산만 3억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다달이 연금이 200만 원 돈 나오고요. 근데 자식이 인생의 큰 위기를 겪는데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100만 원도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원래 이기적이고 본인만 아는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 일이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싶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어머니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은서 아빠가 사고 친 거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떠안으면 저희 이사도 못할 판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모자란 돈 구해볼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저희 도와주실 돈 있으시잖아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요.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갚을게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랬다. 지금은 급하니까 갚는다 하겠지만 살다 보면 생각처럼 돈 갚는 거 쉽지가 않을 거다. 있어도 안 줄 거지만 사실 나 지금 진짜 니들 도와줄 여유 없어. 여기저기 투자하느라 나도 빠듯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골치 아프게 돈 얘기하지 말어. 어머니는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디에 뭘 투자하신다는 건지 아버지가 남긴 현금 자산을 투자하느라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는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돈이 있어도 안 주실 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투자하느라 돈이 없다는 말은 왠지 거짓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코가 석자라 어머니 거절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는 자식 내외랑 손녀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길바닥에 나앉기는 정 갈 데 없으면 내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그럼 되지 않니? 이런 쉰 소리를 하시길래 어머니, 누굴 말려죽일 작정이세요? 차라리 친정으로 가면 갔지 절대 어머니랑은 못 살아요. 어쨌든 저희 도와주실 의향 없는 거로 알고 돌아갈게요. 대신 해결될 때까지 저희 여기 안 올 테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남편 친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사정해봤자 어머니는 100만 원 아니 10만 원도 도와주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남편이 저한테 빌고 잘못했다 했지만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빨리 말을 했어야지. 일단 사람이 살고 볼 일인데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 돈 엄마가 마련해 줄 테니까 얼른 갖고 너는 집 이사 갈 거 신경 써. 큰 돈도 아니고만 그걸 중내상내 하지 마라 이거사. 김서방 너무 잡지 말고. 김서방 속은 오죽하겠니? 큰 돈이 아니긴. 엄마 아빠도 오자금 일부인데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갚으면 될 거 아니니. 당장 갚지 말고 니들 한숨 돌리면 그때부터 다달이 갚어. 누가 너 공짜로 준다니?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일단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렴. 그렇게 친정엄마 도움받아서 남편 빚보증 생돈도 해결했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보증 씌운 사람 고소하느라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며 저희도 한동안 정신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덕분에 잘 해결하고 이사도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장에서 가까워지고 시댁은 40분 거리로 멀어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남편은 매달 친정엄마에게 형편되는 대로 돈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를 챙기는 사람인데 어지간히 속상했는지 본인도 자기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쓸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요.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무슨 사고만 줄줄이 터지는 건지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이러셨답니다. 얘 영수야, 엄마 이제 어쩌면 좋냐. 내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구나. 이제 집도 날려먹게 생겼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니들 이럴 때 엄마 도와줘야지. 영식이 이놈은 아예 전화도 하지 말라는구나.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되시는 분이 대체 무슨 사고를 치신 거예요? 돈 굴려서 불려보라는 말에 내가 있는 돈을 전부 여기저기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다 엎어졌다는구나. 9천만 원 넣어놓고 코인은 100만 원도 안 남았고 오피스텔 투자한다고 돈 보냈는데 나쁜 인간이 돈 가지고 날라버리고 다들 돈 떼어서 난리가 났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가 여기저기 투자한 게 거의 박살이 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집은 남았잖아.
그 집 시가가 거의 5억짜린데 그거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기시라고 해. 그래도 빚은 없으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집 대출을 한도 꽉 채워받아서 팔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더라. 노인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체 그 집 담보로 대출금까지 투자를 했대. 돌아오는 이자 못 갚으면 아마 경매로 넘어가지 싶다. 이러는데 참 답이 없다 싶어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몰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참견하고 싶지도 않다. 당신이 월세를 얻어 주든 말든 마음대로 해. 솔직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혼하고도 남았어. 그동안은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참은 거지만 이제는 나도 한계야. 더 이상 나한테 무리한 요구하면 나도 이혼 생각해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만 남편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돈줄은 전부 제가 틀어주고 있으니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거 제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머니 집도 날리고 통장도 압류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랐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월세 얻을 돈도 없어 고시원즐비한 동네에 작은 쪽방을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저 모르게 몰래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 보느라 차마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 지내신대? 방 얻었다며.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리고 말년에 대체 무슨 꼴이래? 당신은 어쩔 생각이야? 도련님이랑 상의는 해봤고? 내 동생 엄마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자기 학자금 대출도 아직 갚고 있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여보, 내가 다른 부탁은 안 할게. 나랑 한 번만 어머니 지내시는데 한 번 가줄 수 없어? 엄마도 기가 많이 죽으셨어. 아무래도 지금 충격이 제일 크실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가볼 거야. 나한테 어머니 모시자느니 그런 헛소리 절대 하지 마. 알았어.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나도 어머니가 재산 다 날려먹은 거 생각만 해도 분통 터져. 아들 된 도리로 한 번은 가보자는 거야. 그때는 차마 남편 요청을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지낸다는 방에 가봤습니다. 막상 가보니 2평 채 안 되는 방에 노인네가 앉아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이긴 했어요. 예전에 성질 대단했던 양반이 그러고 있으니까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올 줄 모르셨나 봐요. 저를 보더니 더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어미가 이러고 사는데 이제 와보는 거야? 내 사는 게 일이 됐다. 니들이 나를 외면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니? 여긴 왜 온 거냐? 이 시어미 망한 거 보러 온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아빠가 어머니 어찌 지내는지 보자길래 온 거예요. 아니, 대체 아버지 남긴 돈을 어찌다 날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말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 꼴을 보니 답답한 나머지 말이 곱게 안 나가긴 했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했어요. 성질이 확 꺾인 거 보니 결혼에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니 보고 와서 저도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 데리고 우리 집으로 선뜻 모시고 오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을 따로 얻어줄 형편도 아니었고요. 외면하기도 불편하고 해결해주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이 사태를 털어놓았어요. 그냥 엄마 조언을 얻고 싶어 말한 건데 시어머니 사연을 들은 친정엄마는 생각보다 더 시어머니 처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어쩜 좋니? 네 시어머니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그 나이에 가난하게 사는 건 재앙이야. 네가 힘들어도 당분간 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 엄마 미쳤어? 나 어머니한테 당하고 산 거 엄마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본인이 전부 저지른 건데 뭐. 내가 같이 모실 거였으면 그런 방에 사시도록 놔뒀겠어? 암튼 절대 같이는 못 살아. 엄마, 나 시어머니랑 살면 한 달 만에 말라 죽어. 그래도 자식 며느리가 그러면 쓰니? 아유,
너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노인네를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게 할 거야? 예, 그러지 말고 엄마가 1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너희 어머니 작은 빌라라도 얻어드릴래? 돈은 보증금으로 쓰고 집 뺄 때 나중에 엄마 돌려주면 되잖아. 일단 그 돈으로 지낼 곳 마련해두려봐. 그 나이에 그리 살면 병난다. 나랑 비슷한 나이라 너무 안 됐어서 그래. 뭐? 엄마가 왜? 그럴 거 없어. 나 살면서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엄마가 뭐하러 그래? 하지 마.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시어머니 처지 듣고 친정엄마는 큰 결심을 하시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렸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즉시 연락을 하셔서는 돈을 마련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큰절까지 해가며 엄마에게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신이 나서 돈에 맞는 다가구 주택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역시나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너 지금 나더러 어디서 그깟 푼돈으로 집 얻어 살라는 거니?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계약까지 하고 와서 통보만 하겠다 이거야? 고작 1억짜리 전세? 대체 네 친정엄마는 날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라니? 저는 어머니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처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저희 친정 부자 아니에요. 어머니 딱한 사정 듣고 도와주시는 건데 지금 고작 1억이라니요? 그렇잖아. 네 친정 부모가 그래도 집이 몇 채는 있다면서 고작 1억만 도와준다 그래? 다른 사돈들은 결혼할 때 억소리 나게 해오고 힘든 일당하면 큰돈 도와준다더라. 아휴, 근데 이건 뭐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구나. 1억으로 빌라 가서 사느니 그냥 여기서 살란다. 어머니, 정말 이사 안 가시겠다 이거죠? 저 2번 안 물어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절대 딴 말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계약까지 했는데 참 허탈하더군요. 남편은 펄펄 뛰며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머니는 그때 고집을 부리면서 돈을 더 뜯어내볼 심산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머니 보면서 마지막 남은 자비심마저 다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친정엄마는 호의가 거절당하고 전혀 다른 의도로 매도당한 걸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네 시엄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됐어. 너나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냥 돈 도로 내놔. 계약금 날려도 상관없으니 김서방한테 계약 취소하라고 그래. 다시는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시엄마한테 전해라. 친정엄마는 마음이 상하신 나머지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 하셨습니다. 칼자루는 엄마가 쥐고 있으니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어머니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 엄마에게 화가 났는지 이제는 나 몰라라 하겠다며 포기를 선언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시모에게 계약 취소했다고 얘기한 듯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웃기게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는 며칠 전 강경한 모습과 달리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왜 오신 거예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껏 불쌍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이요. 예, 내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네 생각이 맞다 싶구나. 빌라면 어떻고 원룸이면 어때? 쪽방에서 일단 나가는 게 중하지. 내 생각이 짧았지 뭐냐. 나는 이렇게 금방 계약을 취소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네 친정엄마가 큰맘 먹고 도와주시는 건데 그냥 너 보태주시려나 했다마는 이제는 내가 너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엄마한테 돈 1억 그냥 해달라고 해라.
아니, 네 남편이 와서 한참을 화를 내고 갔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들지 뭐냐. 어머니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 시커먼 본심을 본인 입으로 술술 부시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죠. 이번에 또 어머니 요구 들어드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휘둘리며 살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그 집 이미 계약 파기하고 돈 엄마한테 전부 돌려드렸어요. 계약금 손해까지 보셨고요. 저희 엄마 단단히 마음 상하신 거 모르세요? 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사세요. 쪽방에서 지내시던 노숙을 하시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정 안 되겠으면 둘째 도련님한테 가시던가요. 일이 틀어졌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할 것 같아 다시는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도로 저에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 일은 진짜 잘못한 것 같구나. 이렇게 내가 사과할 테니 제발 도와줄 수 없겠니? 사돈한테 내가 전화해서 사과드려볼까? 아님 직접 찾아가도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으냐. 나 저런 방에서 살다가 제명에 못 살지 싶어. 네가 좀 도와다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고맙다 하실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이러시냐고요. 무시하는 거라고 억지 부리면 저희가 더 좋은 집 해드릴 줄 아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도 돈 많아서 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소용없고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그냥 거기서 사세요. 정 힘들면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더 질척거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돈 1억이 적다고 튕기면서 저희 친정집에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산이셨던 겁니다. 그 속내를 확실히 알고 나니 비굴하게 구는 시모가 더 싫더군요. 친정엄마의 순수한 오이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사람 본성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로 저는 어머니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과는 아예 연을 끊고 지냅니다. 남편도 저한테는 아무 말 못해요. 물론 그 뒤로 남편이랑 둘째 도련님이 어찌 돈을 마련해서 작은 원룸으로 옮긴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시모가 사과한데도 다시는 얼굴 보고 살기는 싫습니다. 1년 정도 지났지만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지 한 번도 입 밖으로 어머니 보러 가자는 말은 안 합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 약해져서 보고 살자는 말은 안 하려고요. 아마 저처럼 시가와 영 끊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는 건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도 안 보고 사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제는 시어머니 챙기라는 말은 안 하십니다. 그동안 엄마가 모르던 제 시집살이 말씀드렸더니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합니다. 고약한 저희 시어머니 사연 어떠셨나요? 아마 더한 거 겪은 분들에 비하면 순한 맛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고 며느리 입장에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